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46일차. 오늘은 어른의 문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얘기들을 벌써 46일차 동안 해왔는데요. 오늘은 어른의 문장력이라는 책에서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김선영 씨가 썼고요. 더 퀘스트에서 낸데요. 2022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약간 윤문, 교정교열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문장을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M1 사람한테 신경질 내지 말고 문장에 마음껏 신경질을 부려보자. 빼고 또 빼고 덜어내는 일. 태고의 8알은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꼭 필요한 말만 쓰자라고 결심하면 쓰는 일 자체가 고역이 된다. 일단 시원하게 써내려가고 문장을 완성한 후 검토할 때 빼도 늦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런 퇴고를 할 때 드러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단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뜻과 가독성을 해치는 요소를 우선으로 빼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다음에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액세서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 액세서리라는 말은 아마 부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부사는 주로 용언, 동사, 형용사 앞에 붙어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다. 정말, 매우, 몹시, 너무, 가장 따위가 있다. 접속사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등이 있다. 모두 쓸모가 있어서 태어난 단어이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필요한지는 한 번쯤 따져보자. 굳이 필요 없는데 습관처럼 붙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희들 자주 쓰는 표현이죠. 정말, 매우, 몹시, 그리고,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요, 저도 이렇게 이런 어떤 부사나 접속사를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런 불필요한 뜻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빼도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화려한 액세서리를 얼굴이며 온몸에 치렁치렁 매달고 있는 미인을 떠올려보자. 오히려 아름다움이 가려지지 않을까? 문장도 마찬가지. 지나친 치장은 본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퇴색시킨다. 아래 예시를 보면 부사를 뺀 아랫글이 훨씬 담백하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쉽게 이해된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부사가 너무 자주 나오는 글을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퇴고하면서 의식적으로 열심히 부사를 뺀다. 그러나 진짜로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사를 빼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 위에 불필요한 부사들을 빼고 나면 이런 문장이 되죠. 나는 부사가 자주 나오는 글을 싫어한다. 퇴고하면서 의식적으로 부사를 뺀다.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 대부분 부사를 빼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네, 의미 전달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사실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는 욕심이나 또 사실 습관처럼 이렇게 부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이런 부사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따라 목이 좀 잠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사들은 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 저자는 겹치는 표현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초고를 쓸 때는 보통 생각나는 대로 퍼붓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중복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 이를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글을 쓰면 진도가 안 나가니 퇴고할 때 빼주면 된다. 글을 쓸 때요, 사실은 이런 걸 모두 고려하고 쓰면은 사실 속도도 나지 않고,
정작 내용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일단 한번 씁니다. 예, 일단 생각나는 대로 예,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예, 자유롭게 쓰고요. 나중에 퇴고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같은 표현을 쓰거나 예, 반복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보시죠. 그 땅은 농사를 짓기엔 토질이 나빠서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라 방치됐다. 예, 토질이 나쁘다는 건 결국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런 표현을 빼도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은 농사를 짓기에는 토질이 나빠서 방치됐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우리는 남들이 잘 모르는 비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예, 남들이 잘 모르는 게 결국 비밀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잘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자, 해변에 2인용 커플 의자가 놓여 있었다. 언뜻 보면은 틀린 말이 없는데, 자, 2인용이랑 커플이랑 같은 뜻이니까 해변에 커플 의자가 놓여 있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꼭 직접적으로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뜻과 의미가 같은데 반복해서 쓰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붉은 화성.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적화성이라는 표현을 붉은 화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장을 어렵고 딱딱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한자어로 적화성이 있다. 잊어버리지 않게 붉은 화성으로 기억하자. 자, 우리는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독적인 SNS 활동이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떠올랐다. 예, 적 빼도 되죠.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떠올랐다. 훨씬 쉽게 읽힙니다.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는 점점 복잡화되는 추세다. 네,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는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다. 전혀 이해하는데 이상이 없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화는 빼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말고 대담성 있게 해봐. 예, 이것도 한자죠. 예, 그렇게 마음 졸이지 말고 대담하게 해봐. 이 표현이 훨씬 더 매끄럽게 읽힌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이것도 이미 배운 건데요. 들 것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미 복수 개념이 들어간 단어에는 복수형 전미사 들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것의 사용을 줄이면 문장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진다. 들과 것은 들 것에 실어서 얼른 문장 밖으로 내보내자.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아래 외시와 같이 물룩물룩 튀어나온 군사를 걷어냈더니 문장이 한결 정갈해졌다. 읽는 사람도 편안하다. 자, 영화 제작진들이 무대로 올라갔다. 예, 제작진이라는 말에는 이미 복수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화 제작진이 무대로 올라갔다. 우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했다. 예, 우리란 말에 이미 복수형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아닌 척했다. 네, 아팠지만 아닌 척했다라고 하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어른의 문장력에서 얘기하는 뜻과 가독성을 해치는 요소 네 가지인데요. 이미 배웠던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글 쓰고 나서 한번 이런 것들부터 먼저 예, 군더더기, 예, 군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부터를 한번 걷어내보는 훈련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글을 많이 만지다 보면 예,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3자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뭐 겹쳐서 쓴다거나 예, 부사나 뭐 접속사들을 생각 밖에 예, 되게 자주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글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예, 다듬어서 훨씬 더 좋은 문장을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46일차 어른의 문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중요시되는 또 반복적으로 여러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날 때쯤 해서 예, 우리들의 문장이 좀 더 간결해지고 명확하고 예,
심플하고 하지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매일 새벽에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왔는데 제가 그 스몰 브랜드 파워라는 유튜브 채널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브랜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개씩 원래 그 브랜드 관련된 내용은 밤 11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무래도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격일로 그래서 하루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루는 브랜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들을 브랜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방송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도 역시 글쓰기뿐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브랜드 이야기도 혹여나 좀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격일로 번갈아 제 방송을 채널은 좀 다르지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그래서 서로의 내용들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